반갑습니다. 4월 5일자 신문 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어제는 좀 날씨가 맑고 낮 기온도 꽤 따뜻했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낮 기온도 한 14도 정도로, 그래서 좀 날씨가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우산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도 조금 우울한 우중충한 이야기들인데 오늘 신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오늘자 국제신문 6년에 난 이야기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방과 후 교육비리, 교육원 어린이집 113곳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113명이 그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수억 원 정도를 착복해 먹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유치원 어린이집 113곳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이중 계약을 맺고 수업비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횡령한 돈에는 국고 보조금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를 비롯해 1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중 계약을 맺은 방과 후 교육업체 박모 대표와 영업사원 2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이 적발된 원장들은요, 방과 후 교육비로 8억 9천만 원을 먼저 준 뒤에 3억 5천만 원 상당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 아까 이 업체 대표였습니다. 박 씨 등은 이 돈을 돌려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75만 원이면, 그리고 이제 임용 계약에 따른 실제 교육비가 40만 원이라면 제하고 나면 35만 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수수료 10%를 떼고 나서 31만 5천 원 정도를 갖다가 원장한테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돈에는 국가 보조금도 포함이 돼 있었고, 이 적발된 방과 후 교육 업체가 관리하는 거래처, 여기서는 이제 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0여 곳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 113명이 이중 계약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교육비를 제대로 준 것처럼 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를 이중 계약에 따라 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수사를 해본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좀 만연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적발된 곳뿐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제는 이제 이게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좀 양심적인 내부자가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제보를 해주면서 이제 시작이 된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이 업체 쪽에서는 서로 먼저 리베이트를 제한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팀장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좀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좀 애들 교육을 가지고 돈벌이에 써먹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부산일보 신문에 난, 오늘자 신문에 난 소식입니다. 제목이 체험학습 버스기사 음주 측정, 근데 경찰은 난색, 학교는 난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이 체험학습에 나서는 버스, 단체 차량 같은 거죠. 그 기사의 음주 측정이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데 난색, 난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 5월 학교의 체험학습이 물리면서 운전사 음주 측정을 둘러싸고 학교와 경찰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체험학습 출발 전 버스 운전사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지만 이 경찰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5월에요. 정부는 학생 단체 차량, 버스 같은 거겠죠. 운전사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체험학습 차량 사고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른 구속조처였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현장 출동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게는 하루에 10건에 달하는 신청이 학교로부터 들어오고 대부분 비슷한 시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교육청에서는 국려지책으로 올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지기 60대를 구비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측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지만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운전사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좌우가 된다. 이 경찰이 와도 좀 특명스럽게 음주 측정에 응하는 기사님들이 많은데 교사의 요구에 얼마나 이게 협조적으로 이루어질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경찰과 선생님들이 서로 좀 이제
일을 미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사상으로는요. 근데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은 좀 책임이 달려 있을 때 보통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기사만 살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일단 먼저 측정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 이 기사 언급에 나왔던 그 기사님의 기분에 애들 안전이 좌우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보다는 기사님이 음주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안전 문제를 좌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제 일선에서는 좀 조율이 어려울 것 같고 부산 같은 경우라면 부산교육청하고 경찰청 사이에서 이제 좀 협의를 하고 특히 책임 관련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내려줘야 좀 실효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런 시험학습은 4, 5월에 몰린다고 하니까 실제로 좀 실효를 보려면은 두 기관이 좀 서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문 읽음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